반갑습니다. 다시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첫째, 간부의 풍 등에서 알아봤죠. 신념도 있고 충직해야 되고 등등, 솔선수범해야 되고 등등 했는데, 그런 초심을 갖고 또 대의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방법인데요. 근데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 편향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수단시한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좀 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독재 시대에는 이 수단 관련해서는 절차나 이런 걸 안 따졌거든요. 어떤 걸까요? 뭐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사업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한 게, 그 노동조합운동 초창기에는 가서 막 사장을 감금해놓고 도장을 찍고 막 이렇게 했죠. 초창기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경험으로 치부하는 그런 편향이 있어요. 뭘까요? 경력. 오래 해보면 다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험주의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리가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더딘 거예요, 발전이. 그래서 방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큰 항목이에요. 이 주제만을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할 수 있겠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만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방법론인데 크게 봤을 때 5가지 사업 방법을 얘기해요. 이 중에도 뭐 6가지, 7가지도 있겠는데, 요약하면 첫째, 역량에 맞게 실정에 맡겨야 된다. 과하면 과유불급이잖아요. 또 모자라면 나중에 또 아쉬움이 남죠.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은 보통 흔히는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노동조합은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교양과 해설이 중요하다. 채찍도 그걸 강제할 방법도 없어요. 권력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고, 인사권, 경영권을 가지고 겁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게 되면 마지못해서도 하잖아요. 그걸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이거 하면 뭘 더 주겠다 하는 건데, 노동조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뭘까요? 그게 교양 해설이다. 세 번째도 중심을 정확히 설정해야 된다는, 우리가 역량이 무한하면 좋겠는데 선후 경중을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네 번째는 위에서 아래에 지시하고 닦아 세운다가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 노동조합. 마지막으로, 그래, 한꺼번에 동시에 잘하는 게 아니라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잘 되는 거를 하나 해보고 이걸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굉장히 과학적 방법이에요. 주먹구구식, 주관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사업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방법, 경험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러니까 사업 방법의 핵심은 과학성이에요. 과학은 뭘까요? 객관적인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실정 파악은 뭐냐면, 사실 여기서 핵심은 역관계. 왜 역관계냐면,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에요. 자연은 물리학, 화학, 그냥 생물학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사람의 일은 역관계. 우리가 일을 풀어가려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힘이 크고 상대방 힘이 약하면 되죠. 근데 우리 힘이 약하고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야지만 전술을, 방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고요. 두 번째가, 기본 목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역량 강화가 기본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한탕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떴다방도 아니고 로봇시스템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최종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힘이 얼마나 커졌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목적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게 뭘까요? 전략에 맞게 전술을 결정한 것이다. 전략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의 큰 목표에 맞춰서, 전략에 맞춰서 그래 전술을 결정을. 흔히 이게 경중, 선후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일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가 무엇인가? 뭘까요? 그렇죠.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고 축적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투쟁을 했을 때, 교섭하거나 투쟁을 했을 때 최종적 판단 기준이 뭐냐면 모든 힘을 다 소진해보면 뒤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역량이 얼마큼 커졌고 다음 단계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기약할 수 있는가를 여지를 남겨놓고 투쟁을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거의 소진이 돼버려요. 그러면 당면 투쟁은 승리했지만 가령 투쟁 결과는 뭐냐면 사실은 합의안이거든요. 합의안이 뭘까? 탄협에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합의안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죠. 뒤에 뭐가 남아요?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합의가 된다고 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도 분분할 수도 있고 또 명료한 것조차도 실행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그때 가면 그걸 강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굉장히 선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금방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미뤄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아 그건 전임자가 합의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또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짜치다 그러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피탈 지피탈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강제하려고 뭐가 필요해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합의안은 뭘까요? 그냥 문구에 불과해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에요. 그래서 실정에 맞게 한다서 핵심은 뭘까요? 역관계다. 그래서 제일 큰 원칙이 우리 힘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거다. 사실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뤘다. 임금 인상을 했거나 처우를 개선했다고 하는 것은 아 저걸 해보니까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 효능감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정치학 용어죠. 효능감. 옳기는 옳은데 저게 과연 되냐 이런 거였어요. 일단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데 아니 서울 올라간다고 탄핵이 되냐. 근데 결론은 되냐 그랬더니 되더라.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죠. 되는구나. 그래서 투쟁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도 평가할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힘이 과연 커졌냐? 일단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목표 달성에 갖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 그게 승리한다는 걸 확인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이거다. 이것이 사실 주체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조합의 모든 사업과 투쟁 전술은 전략 목표에 복무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각오와 열의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은 자본주의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가 당근이에요. 돈으로 유익하는 것. 안 되면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익을 가하는 거예요. 이건 이익이고 이거 불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에요. 이윤으로 옮기는 게 아니죠. 회사는 어떻게 해요? 잘하면 승진, 못하면 책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우리는 핵심이 각오예요. 자본과 이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조합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진짜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채찍도 없고 거기에 따른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양 해설에서는 방식에서는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노조 결정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의식을 일깨우고 의지를 북돋아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실현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핵심인데요. 간부들이 깨달았어. 그 결의가 조합원들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입이 돼. 동화, 공감 이런 거예요. 그래.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할 때 강사들은 뭘 치는 줄 아세요? 교육의 최종 목표는 공감이다 이러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얘기를 했는데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지 혼자 떠들고 거기 있으면 참 많이 안다. 그런데 딴세상 얘기다. 그럼 교육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지식을 전한다고 정리한 게 아니고 뭘까요? 공감이 되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마찬가지로 간부들이 조합원들은 교육을 할 때 핵심이 뭐라고요? 공감.
그러니까 조합원의 눈높이에서, 그건 방식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당근이 아니고 채찍이 아니고 우리는 그게, 근데 이것이 주의할 건 뭘까요? 한두 번은 안 돼요. 설득과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돼버려요. 그럼 동원 대상이 되면 힘이 실릴 수가 없죠.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심고리 원칙은 뭐냐면, 가령 쉽게 말하면 중심고리 어떤 거, 실타리가 막 얽혀 있어요. 어려서 우리가 막 뜨개질 이런 거 해보면, 응? 어머니가 그거 좀 풀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정확히 살펴서 핵심이 되는 고리에 매듭부터 풀어야 얽히고 설킨 것들이 슉 풀리죠. 이런 것처럼 중심고리란 매 사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나 지점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그렇죠. 일은 많은데 뭐가 그래요? 역량이 제한돼 있어요. 유능한 간부이 있는데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로 경중을 파악해서 순서에 맞게 일을 해야 되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핵심이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중하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적이고 중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건 아주. 그런데 이것이 투쟁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투쟁만 그런 게 아니고 조직 사업을 하더라도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간부도 만나야 되는데 정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교육도 해야 돼요. 교육도 이 주제도 해야 되겠고 간부론도 해야 되겠고, 그래 투쟁 전술도 해야 되고 교섭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교육이 천지빛깔이죠. 그럴 때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중하냐. 선전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죠. 노동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조합원들한테,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역량이 제한되어 있고 재원도 제한되어 있으면 이것이 그런 점에서 중요한 중심고리 원칙이다. 용어가 약간 낯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우선인가, 선호와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중심고리 원칙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첫째, 역량을 정확히 타산해야 된다. 역광계. 두 번째는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는 역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선호와 경중을 파악해야 된다. 이거 봤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다는데. 1. 위가 아래를 도와줘야 된다. 본조가 본부를, 본부가 지부를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왜? 우리는 당근과 채찍이 없잖아요. 또 위에 사람이 그나마 이런 거죠. 정부와 교섭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런데 중간으로 갈수록, 기층으로 갈수록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위가 아래를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결정사항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친절히 교황 해설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령 결정을 한 사람은 그나마 알아요. 회의에 가본 사람은. 근데 전달만 받는 사람은 문서만 알죠. 맥락이 뭔지, 배경이 뭔지, 여기 담겨있는 함의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해주는 것은 뭘까요? 아니, 위에서 아래를 해줘야지. 그냥 문서 달랑 보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지시하고 관리하는 관료적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가 아래 해주는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나중에 5번째에 나오겠지만, 간부 육성에서 선임 간부가 신임 간부를 도와준다. 왜?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초보자가 운전을 배우면 다시는 남편한테 안 배운다 그랬잖아요. 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고 지가 무슨 선수처럼 온갖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잔소리를 하고 질책을 하면 다시는 안 받고 싶죠?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선임이 먼저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초보 때 저런 게 있었지. 그래서 이걸 좀 도와주는 관점에서 해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지적하고 그러면 결국 싸움 나죠. 내가 더러워서 운전 안 한다, 내가 딴 사람한테 배우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뭘까요? 관계가, 세상 이치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부를 선발할 때
그래. 예비군을 선발하는데 다 준비된 사람 뽑으려면 없다요. 왜? 어? 지부에는 그 간부가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우리 지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 그 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이런 약점이 있고요. 그 사람도 괜찮아 보이던데 눈빛이 그렇긴 한데요. 이 사람 약간 자유주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없다고. 예비가 예비인 이유는 뭐예요? 예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임 간부가 너무 문턱을 높여놓게 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부에 제가 왔으면 좋겠다. 도와주고 훈련시켜서 한다. 그 다음에 간부 육성은 여기서 실천이 무슨 뜻일까요?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게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간부나 예비간부가 실수하는 것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여튼 너한테는 일을 못 맡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럼 부위원장님 혼자 다 하세요. 그럼 뭐 지부장님 혼자 다 하시고. 왜? 제가 하면 또 못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장을 뽑아놨는데 다음번에 절대 집행을 안 하나 보죠. 왜? 뭐만 했다면 맨 지적하고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부장님은 원래부터 잘했어요? 아니죠. 본인도 10년쯤 하니까 좀 일 좀 하는 건데. 그래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저걸 겪는 거다. 이게 사실은 학습의 원리예요. 러닝 임팩트래요. 러닝 임팩트. 사람은 그런 거다. 여기까지가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경계할 게 뭘까요? 과요불급, 조급성.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조급해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니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정당한데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갈수록 조급성을 경계할 것이 중요해지는 건 이유가 하나가 사실은 단기 수익성 논리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자유 IMF 이후에 한 25년 정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싸우다가 거기에 동화되듯이 알게 모르게 이런데 우리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는 교육은 보통 이제 100년지 되게 그러잖아요. 오랜 투자와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결실을 맺는 건데 자꾸 이제 간부 육성에서도 조급성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 간부, 선임 간부가 상처를 받아요. 반발짝씩, 반걸음씩 앞서가면서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조합 간부를 선임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1년만 해라. 내 임기 동안만 해라. 처음에는 야, 대의원만 해. 대의원은 1년에 몇 년 안 하거든. 대의원들 열심히 했더니 야, 그러면 이제 집행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물고기도 저 호수에 놀고 있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떡밥도 주고 온갖 아부를 하는데 일단 딱 잡히고 내 구독에 들어오면 내 물고기죠? 어떻게 할까요? 부장 결단할 때까지는 술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괜찮다, 다 할 수 있다고. 일단 부장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애도 똑같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늘의 별을 따줄 것 같은데 일단 연애하고 나면 저건 이제 내 구독 안에 물고기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사실 편향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모범을 창조하고 전파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 약간 편향도 지금 있겠는데 모범을 일반화하는 방식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건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앞선 노조의 경험을 사용해서 우리 노조에 맞게 창조를 적용하자 이게 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범을 특출한 개인의 성과로 자꾸 이걸 치환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저쪽 지부는 참 잘하는데 왜? 지부장이 훌륭해서. 우리 지부는 왜 안 될까? 우리 지부장이 약해서. 이런 경우 많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대통령을 잘 뽑아요.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법부는 그냥 있고 사법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걸 개인의 성과나 실적으로 자꾸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뭘까요? 이건 모범창조 전파방의 핵심은 모범을 만들 때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모두의 힘으로 한 지점을 돌파해 놓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같이 하자지 n분의 1로 나눠놓고 해보니까 암호화기 지구는 잘했고 암호화기 지구는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교평가거든요. 비교평가가. 그게 아니라는 거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왜 사업 방법이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사업 방법이 과학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과학적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정당성이 사실 훼손돼 버려요. 옳은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실패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패배주의예요. 실패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시행착오의 보약이 아니라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씨알이가 안 먹혀요.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대. 방법이. 그래서 경험 만능주의를 경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앞선 간부들의 주먹부구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훈련받는다고 했는데 교육받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선임 간부들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큰 문제냐면 정세나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옛날 방식은 안 통하죠. 대표적인 거 철학적으로는 전환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진리구나. 그럼 뭘까요? 진리 공리가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동설 시대의 경험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게 간부들의 경험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특히 이것이 이제 우리 노동조합 운동으로 치면 전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어떤 거냐면 1세대 간부, 2세대 간부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20년, 30년 지금 공무원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공무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화도 의식도 그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1세대가 옛날 방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2세대가 보기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래? 요새 유행하는 말로? 꼰대라 그래. 라떼라 그러죠? 경험 만능주의가 뭐예요? 경험 만능주의가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죠? 경험 만능주의가 라떼예요, 라떼. 우리 때는 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을 진척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업 방법의 과학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모방과 도식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죠.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데서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이견. 다른 의견이 충분히 제출되고 그것을 존중하고 탐구해야 한다. 왜? 이견이 없으면 옛날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견은 뭐예요? 회의의 목적이 제가 모르겠어요. 회의의 목적은 결정성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초안을 바꿀 수 있는 게 회의다. 바꿔야 한다가 아니라. 두 번째가 뭘까요? 이견이 제출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요. 안 될 수 있어요. 뭘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시행착오. 뭐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거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정해진 모방과 도식이 어디가 있냐. 근데 공무원사 이게 제일 약하죠. 왜 약해요? 제가 물어봐요. 아니 공무원들은 왜 저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반짝반짝한데 좋은 의견을 내면 나중에 결절하네. 근데 이거 안 되면 누가 책임지나?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기획안이 딱 결제 나올 것만 한다는. 결제를 누가 할까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표준화돼. 안 되면 누가 책임지나?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뭘까요?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보셨죠? 실리콘밸리. 벤처. 벤처가 사실은 어드벤처예요. 어드벤처가 뭐예요? 모험이에요.
모험은 뭐예요? 이미 닦아놓은 길을 간다가 아니라 새 길을 간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항상 기회를 3번 준다는 거잖아요. 자본이 없어도 성공한 게 아니라도 기회는 3번 준다는 거예요. 근데 3번쯤 실패하고 나면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창조가 일어나고 혁신이 가능한 거죠. 저는 그래서 공무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이 안정화된 노동조합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노동조합은 진보적 조직이에요. 진보는 뭘까요? 앞서가는 거거든요. 진보는 전임미답의 초행길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수적이고 답습하면 정체되고 정체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야 새 것이 나오는 건데 안 그렇게 되면 계속 정치와 답보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 방법이 왜 중요한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방법이 과학적이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목적의 정당성조차도 훼손당하고 궁극적으로 패배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이제는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방법은 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5가지 사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